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1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라는 게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칼로 무를 자르듯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커다란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 됐든 2월 달이라는 그 달이 2월 달로 달이 바뀌니까 어 1월이 잘 됐다라면 더 풍성하게 마무리를 하고 1월이 안 됐다라면 딱 접어두고서 잊어버리고 내일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1월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 보니까 오늘이 블랙시트를 한 날이네요. 블랙시트라고 하는 것은 브리튼 엑시트죠. 뭐로부터? EU로부터. 그래서 영국이 EU로부터 탈퇴를 한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영국은 뭐 전부터 봐도 조금 달랐어요. 그 유로라는 화폐를 영국은 안 썼죠. 파운드 화폐를 그대로 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EU가 됐으면서도. 글쎄요, 뭔가 독특하려고 노력을 했던 건지 아니면 EU라는 공동체가 영국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자세한 내막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음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 EU 속에서 영국이 '불편하고 잘못되어 간다.'라고 어 느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블랙시트를 한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동시대를 살면서 그게 잘못되어 가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제 지도자가 그리고 통찰력 있는 그런 생각과 결정과 그다음에 인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영국이 이 브렉시트를 정말 잘한 일인지 어떤 일인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지 음 '구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단편적인 이제 생각이지만은 사실은 "유럽 대륙은 뭐 이미 망한 대륙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기독교 대륙인 국가들이 있는 유럽이 지금은 "무슬림화돼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상당히 각 나라의 그 인구 중에 상당 부분을 무슬림이 이민자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어 인구 증가 속도는 이제 일부 다처제라고 해서 상당히 빨리 인제 진행이 되는가 하면은 어 그래도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 살았다라고 해 갖고 백인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또 인제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세가 역전이 되는 것은 아주 자명해 보이고 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러한 현상을 놓고서 그렇게 자유로운 나라는 못 됩니다. 영국의 블랙시트, 그다음에 일본의 다문화 정책. 일본은 이제 와서 뭐 다문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일본도 그전에 다문화 정책이 있었죠. 있었지만은 일본은 철저히 일본을 지키면서 어떤 이 이민족 그다음에 타 국민과의 교류를 진행을 해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자세한 것들은 전문적인 학자들이 이제 알겠지만은. 자, 어찌 됐든 영국은 오늘 EU라는 그 집단에서 그야말로 엑소더스한 거죠. 탈출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영국의 블랙시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시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볼까요? 블랙시트. 그러니까 브리튼 엑시트를 줄여서 블랙시트라고 인제 합성을 한 겁니다. 즉 영국의 EU 유럽 연합을 이제 탈퇴를 한다라는 얘기죠. 브리튼 엑시트 프롬 EU가 되겠네요. 음 그 EU가 이제 유럽 연합인데 물론 인제 영국은 섬나라이긴 하지만 대륙에서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상당히 유럽에서 그래도 맹주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왜 EU에서 빠져나갔을까요 정말? 참 굉장히 궁금한 일입니다. 자, 영국은 2016년 6월 23일 유럽연합 탈퇴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를 통해서 51.9%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국민 투표를 해서 인제 찬성이 51.9%니까 인제 과반을 넘었네요. 영국민들이 EU 탈퇴를 찬성하게 된 배경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남유럽 국가 구제금융 지원, 그다음 유럽연합의 난민 포용 정책 등으로 영국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회원국 노동자의 영국 이주에 따라 어 영국의 고용 시장이 악화되는데 대한 불만이 크게 작용을 하였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흐름에 따라서 2016년 6월 23일 날 어 그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인제 실시가 됐는데 바로 126만 표. 자, 그러니까 51.9% 인데 그 표 차이는 126만 표였다라는 얘기죠. 그 이유를 탈퇴하는 걸 결정한 거예요. 자,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EU 조약에 의거 2017년 3월 영국 정부가 EU 정상회의에 탈퇴 의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개시가 되었다. 정상회의 유러피언 카운슬이 있네요. 음 뭐 EU 조약을 맺었을 테니까 EU에서 빠져나가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인제 탈퇴 절차가 있겠죠. 이제 일단은 영국 정부가 EU 정상회의에 인제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2017년 3 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2018년 11월 25일 날 영국의 EU 탈퇴 방식과 조건을 담은 브렉시트 합의안의 공식 서명이 인제 있네요. 2010년 1월 9일 날 마침내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시행 법안이 통과가 되고 29일 유럽회의 본회의에서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협정이 가결이 되고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서 1월 31일 오늘 바로 영국은 EU에서 빠져나오게 이제 된 겁니다. 예, 뭐 제가 뭐 이런 분야 전문가는 아닌데 정말 어 그렇기 때문에 위에 그 적은 내용 자료에 더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왜 영국이 EU를 탈퇴했을까요? 단순히 거기에 남아 있는 저런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뭐 알 수 없죠. 자,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영국이 EU에 있으면서도 어 EU 화폐인 유로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음 유로를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화폐인 파운드를 인제 사용을 했죠. 그 음 제가 인제 이 EU하고 영국 쪽하고 다 인제 무역 거래를 해 봤는데 어 물론 그 이전이죠. EU로 단일화되기 전에 유로를 쓰기 전에 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이고 그다음에 인제 이태리는 리라였죠. 그다음에 인제 독일은 마르크였습니다. 다 그들 자국의 화폐를 갖고 제가 무역을 하면서 결제를 인제 이쪽에서 다 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인제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유로라는 화폐로 통합이 됐는데 유독 영국만은 파운드를 계속 썼어요. 정말 독특하죠? 왜 그랬을까요? 앵글로 삭슨 즉 대영 제국의 자존심 때문일까요? 글쎄 뭐 그건지도 모르겠지만은 영국은 뭔지 모르지만 유럽 대륙하고는 쪼끔 독특하게 다르게 행동을 한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글쎄요. 영국이 뭐 산업혁명이 인제 일어난 나라이긴 하지만 제조업 분야 이런 데서 보면 '독일만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들더라고요. 영국산 제품하고 독일산 제품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독일산 제품이 중후한 게 무게감 있고 아주 튼튼하고 뭐 좀 그런 면이 있죠. 물론 또 같은 동종의 제품을 일본 거하고 비교해 보면 또 일본 상당히 실용적이에요. 품질도 좋고. 일본 제품 진짜 잘 만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기술자들이 좀 고생하면서 애를 썼죠. 우리 기술자들에게도 큰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사실. 물론 인제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 지도자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물론 뭐 경제학자도 열심히 인제 일을 했죠. 다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대로 잘 엮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정치라는 기능이 해야 되는 일이죠. 지금까진 잘해 왔는데 요즘같이 저렇게 그냥 국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어 입법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고 사법 시스템이 개판이 되고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에 해 왔던 어떤 탄력이라고 할까? 우리의 관성 이것이 얼마나 지금 오래도록 지속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 됐든 뭐 브렉시트 얘기를 하는 날이니까 뭐 우리나라의 얘기는 차치하고 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제가 확신을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영국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고 아주 그건 잘된 결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이 무슬림의 유입과 그 무슬림의 증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혹자는 유럽 대륙은 이미 인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더 이상 유럽 대륙은 기독교의 대륙도 아니고 백인의 대륙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민, 난민 뭐 다문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많은 그 타민족, 이민족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갖고서 무슬림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똘레랑스라고 하죠.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주 똘레랑스가 뭐 자기네들이 그 굉장히 큰 똘레랑스를 갖고 있다라고 톨러런스입니다. 영어로 톨러런스. 뭐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그 이 한계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이 넓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웬만한 건 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은 요즘은 뭐 미테랑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미테랑이 아니죠. 그 프랑스 대통령이 누구죠? 음 어 아이고 갑자기 프랑스 대통령 이름이 생 네 마크롱이죠, 마크롱. 마카롱 생각이 납니다. 마크롱.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뭐 지금 관리를 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보면은 그 상당히 폭동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 결국은 이게 이질적인 요소들이 인제 제대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도 아마 잠재대에 있어서 그 폭발력을 키우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인제 유럽 대륙이 인제 무슬림 인구가 30%에 달하고 있고 또 이들의 속도는 굉장히 또 빨라요.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인이 많은 거예요. 그 해당 국가의 그 법이 어떻든 간에 뭐 자신들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철을 많이 거느리고 인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그 씨앗을 뿌려 놓으면은 뭐 무서운 속도로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백인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 유럽 대륙이 '무슬림의 대륙이 될 거다.'라는 게 인제 지금의 그게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도 사실은 그 많은 그 비율로 무슬림이 인제 차지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어 영국은 이 EU를 벗어난 거 아닌가. 제 짧은 소견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좀 남겨 주시고요. 네. 그렇게 되기 전에 영국이 그 울타리를 벗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프랑스의 그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에서도 뭐 여러 가지 폭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지금 어 그 누구죠? 독일의 그 총리 예 어 이렇게 그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독일 독일 그 이제 여자 총리가 있죠. 메르켈 총리죠, 메르켈. 이게 정말 큰일 났네요. 이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 갖고. 좀 생각을 해야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걸로 봐서는. 그 메르켈 총리는 이미 인제 "독일의 다문화는 실패했다."라고 선언을 인제 했죠. 음 그러니까 영국은 그렇게 되기 전에 '아 이거 이 테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짧은 소견인데 일본도 그걸 적절히 좀 지키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음 언젠가 그 일본을 80 년대입니다. 우에노역을 딱 갔는데 우에노 공원 뺑 둘러 갖고 중동 근로자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구하려고 거기 쫙 대기하고 있는 그 인력 시장이 인제 형성이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가 보니까 거짓말처럼 그 중동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마 전부 내보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자꾸, 자꾸 더 들여오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정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군에 입대해서 이렇게 싸워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용병도 뭐 돈을 줘야 움직이는 게 용병인데 또 용병이 정말 그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같이 그런 애국심을 갖고 있을까?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더군다나 지금 저출산 문제로 인해 갖고서 정말 이거 어 정말 솔직한 얘기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언젠가 "일본이 어떻게 다문화 정책을 쓰고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는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글쎄요. 우리 학자, 우리 정책 당국자들은 그쪽으로 신경 안 쓰고 "야 이민을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 갖고 뭐 이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다음에 어
이민청을 만들어서 뭐 이민 관리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일면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블랙시트는 우리에게도 시사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다문화, 이민, 난민 이런 정책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매우 어리석은 파도입니다. 우리와 다른 정체성의 인구가 다수 유입이 되면은 우리 기존의 정체성의 세력이 그들을 거꾸로 통제하는 게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우리 땅에서 우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과 정책 기반자들이 이 점을 깊이 유념해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혹시 뭐 국뽕이냐 아니면 군 국수주의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소리를 듣는다 치더라도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에요. 홍익인간의 이화세계를 실천해야 될 역사적인 태생적인 의무가 있는 단군의 자손입니다. 음 뭐 다문화 아니 김해김 씨의 허황을 봐도 뭐 인도에서 왔고 뭐 저도 뭐 김해김 씨지만 자 그렇게 한두 명 와 갖고서 여기서 동화되는 건 다문화가 아니죠. 예.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대거 들어와 갖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나라를 이렇게 끌고 나가나 그런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이트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정책 반대 사이트인데 이것도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하여튼 참조하고 일독을 회원 가입해서 일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블랙시트 영국의 블랙시트죠. 블랙시트를 통해서 또 다문화, 이민, 난민 뭐 이런 것들을 즉 우리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들에 대한 우려 어 블랙시트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